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107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7번 문제는 이번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그래서 길이가 640m인 다리를 통과하는 데는 50초가 걸리고, 길이가 48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터널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긋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터널 이렇게 하나 해놓고, 지금 터널이 여기가 640m 이렇게 하나 적고, 기차 이렇게 적어요. 기차 하나 그려주시고, 기차가 여기서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갔다. 그래서 이 기차를 처음 들어갈 때 끝날 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선으로 이렇게 해. 처음과 완전히 끝날 때 여기, 이만큼, 여기 이 기차의 앞대가리부터 앞대가리까지 여기까지 딱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기차의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x를 기차의 길이다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x는 기차 길이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그림을 또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터널, 이번엔 터널이 얼마야? 터널이 480m짜리 터널 하나 그려주시고, 똑같이 기차 들어가기 직전 나왔을 때 해가지고 점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기차 길이는 둘 다 똑같이 x가 될 거니까 딱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위에는 길이를 적어주는 거야. 길이. 그러니까 우리 거속시를 잘 생각해보면 거속시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는 약간 이 길이를, 거리에 해당되는 거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640 더하기 x가 됐던 거고, 그런데 얘는 지금 뭐래? 50초가 걸렸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50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해보면 위에 거리는 480 더하기 x가 될 거고, 얘는 얼마만큼 걸렸냐? 40초가 걸렸다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기차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여기서는 이게 식이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같은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640m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1이라고 할까? 속력이라고 할까? 속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640m짜리를 갈 때의 속력과 480m짜리를 갈 때 속력 1과 속력 2가 서로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식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이다라는 얘기는 여기 속도랑 여기 속력이랑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까 옆에다가 그대로 식만 다 세워주면 되겠지? 640 더하기 x, 그리고 여기가 50초는 여기에서는 480 더하기 x 하고 여기가 40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소 공배수는 50과 40의 최소 공배수는 200이 되겠네. 그래서 200을 양쪽에 곱해주면 여기 약분돼서 4 곱하기 640 더하기 x, 여기는 약분되면 5가 돼가지고 5 곱하기 480 더하기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40하고 4를 곱하면 4, 4, 16, 4, 2560 더하기 4x, 이거는 480 곱하기 5 하면 5, 8에 40, 5, 4, 24 2400.
2400 더하기 5x. 자, 그래서 x는 5x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 4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5x 빼기 4x가 될 거고, 그러면 숫자는 왼쪽으로 넘어가 주면 되겠지. 그러면 2560에서 2400을 빼주게 되면 여기는 160이 나올 거고 여기는 x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가 뭔지 봤더니 x는 지금 기차의 길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x가 기차의 길이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160m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때 단위를 잘 보면 단위는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초하고 미터 단위. 그럼 여기다가 초 미터 단위다 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는 것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차 문제가 나오면 아까 우리 106번 문제에서는 터널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던 거고, 이번에는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이 그림을 딱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아래는 속력 또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고 위에 분자는 항상 거리를 해주면 여기서 바로 식이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려주는 연습 꼭 해서 이런 기차 문제가 나왔었을 때 자신감 있게 문제를 딱 맞추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09번은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까 같이 어떤 지점이야, 이렇게 터널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6초 걸리고 160m짜리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4초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얘도 이제 그림을 하나 딱 그려보면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어떠한 지점이니까 어떤 지점은 이렇게 딱 마치 선 같은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떤 이 지점을 있는데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기차를 이렇게 그려서 기차가 여기에 있다가 얘가 이만큼 나오면 이때 완전히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기차의 앞이 얼마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점선을 해야 돼. 근데 기차의 길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x를 기차의 길이다 라고 놓고요. 기차의 길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길이가 x가 된다. 기차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만큼 움직였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는 x가 될 거고 얼마? 6초가 걸렸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해놓는 거고, 두 번째는 160m짜리 다리를 건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160m짜리 다리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기차는 여기 이만큼에서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가 이만큼이니까 이 기차 두 개 그려놓고 기차의 앞부분부터 이 기차의 앞부분까지가 우리 움직인 거리다라고 해가지고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 우리 x의 길이는 x는 기차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라고 딱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바로 160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14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14초.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식은 바로 뭐냐면 속력, 첫 번째 속력이랑 두 번째 경우에 속력이랑 속력 1이랑 속력 2랑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식이 됐던 거지. 그럼 얘는 6분의 x, 이미 다 해놨잖아. 속력은 이미 여기다가 거리를, 자, 속력은 이렇게 써볼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으니까 여기 이미 시간분의 거리로 다 표현되어져 있죠. 6분의 x는 얘는 바로 160 더하기 x분의 14초다. 이렇게 해놓고 혹시 우리 단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여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초, 미터 이렇게 딱 써주시면 깔끔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14초를 굳이 쓸 필요 없이 14만 써도 되겠죠. 그러면 6과 1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지? 그러니까 1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2하고
7, 3이니까 20, 21, 42. 42가 될 테니까 42를 곱해 줍시다. 42를 분모 분자에 곱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7x. 그다음에 여기는 약분되면 여기가 3이니까 3하고 160 더하기 x.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하면 우변 분배하면은 480 더하기 3x. 자, 이번에는 이 3x를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7x 마이너스 3x는 480. 그러면 4x는 480. x는 120. 480을 4로 나누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20을 답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야. x를 구해 놓고 x는 뭐였어? 우리 기차의 길이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기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 속력이든 이 속력이든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차 속력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까 6분의 얼마? 120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14분의 여기 160 더하기 아까 1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근데 얘가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6분의 120을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됐죠? 20이 되겠지. 단위는 속력이니까 미터 퍼 초. 그러니까 초속 20m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는 막 어떤 터널 길이가 있었는데 얘는 어떤 지점을 통과한다 이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는 기차 앞부분부터 딱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얘는 해당되는 게 여기 X가 했던 거지. 다른 터널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1초에 27m씩 일정한 속력으로. 자, 1초에 27m씩 일정으로 속력, 이 말이 뭐냐면 속력이 초당 27m다. 그러니까 27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605m짜리 해놓고 기차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림 그려놓고 기차 앞부분부터 기차 앞부분까지 점선으로 쭉 내려놓고 수직선 그려놓은 다음에 기차의 길이 모르니까 x를 기차의 길이다라고 놓고 그러면 기차 x가 돼서 거리는 605 더하기 x.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 걸렸냐? 25초가 걸렸다. 뭐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1초에 27m씩 일정한 속력으로 했으니까 속력이 27m per 초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걸시.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얼마? 25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웠을 때는 자, 속력은 어떻게 되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었으니까 자, 이 속력은 얼마야?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25초. 그러니까 25분의 600 거리는 605 더하기 x가 될 거여서 얘가 27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요. 여기 다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은 25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식을 세웠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 걸린 시간을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되냐면 속력이 얼마야? 속력이 27m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27분의 거리는 605 더하기 x다라고 해놓고 시간 25초니까 25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계산은 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25 곱하면 605 더하기 x는 27 곱하기 25 하면 어떻게 되죠? 27 곱하기 25 하면 57에 35 13 여기는 54가 되니까 675가 된다.
그래서 x는 675 빼기 605가 될 거니까 x는 70이 된다. 그러니까 x가 뭐였어? 기차 길이라고 우리는 설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차 길이는 70m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드디어 농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농도가 나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법의 식 혹시 기억납니까? 농도 관련돼 있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이제 이거 농도, 소금물, 소금 이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농도랑 소금물이랑 곱하면 소금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순서대로 딱 적어 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긋는 훈련을 이번 시간에 통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 경우가 어떤 게 뭐 4%짜리 소금물 뭐 200g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통 나올 거야, 문제가. 자, 그러면 이 소금은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랑 곱해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주냐면 4%니까 얘는 숫자로 바꾸면 100분의 4 곱하기 200 해가지고 얼마? 여기는 8. 여기다 8을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1. 물을 추가한다. 물을 넣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물을 넣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주냐면, 자, 이 소금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었던 거 혹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물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소금은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는 x만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식 세울 때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올 때가 있어. 물을 증발했다. 증발시켰다. 자, 물을 증발시켰다라는 얘기는 물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지 증발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여기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이건 다 경우가 다 따로따로인 거야. 나중에 식 세울 때 소금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 소금물 부분에다가만 더하기 x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여기는 이 소금물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x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소금을 넣었다. 소금을 넣었다 그러면, 자, 이 소금물은 뭐지?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지. 그러니까 소금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소금이 만약에 x만큼 됐으면 소금물도 x가 늘어나고 소금도 x가 늘어나는, 자, 이 주의사항이 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소금을 넣었다. 무슨 말 알겠지? 응?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온다면 소금물을 이 4%짜리 소금물을 덜어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짜리 소금물을 덜어냈다 이러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자, 여긴 당연히 4%짜리 소금을 마이너스 x만큼 소금물을 지금 x만큼 덜어낸 거야. 그러면 소금물도 당연히 이 비율만큼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0분의 4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물을 넣었다, 물을 증발시켰다. 여기 있는 이
지금 소금물을 덜어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추가를 하자면 농도가 다른, 예를 들어서 10%짜리 소금물을 넣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10%짜리 소금물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10% 적어주시고 소금물을 X만큼 넣어주겠지. 그러면 소금도 얼마만큼 더 들어갔겠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바로 100분의 10 곱하기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따라서 이 소금물하고 소금 부분에다가 또는 농도에다가 어떤 식으로 식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부분 나중에 강의 다시 들으면서 문제를 좀 잘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요거 농도 구하는 부분은 농도 소금을 적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농도 소금 이거 딱 적어. 그래서 밑줄 딱 쳐. 그때 설탕 300g에서 설탕 300g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지? 자, 300g이 있었어. 그런데 농도는 알아 몰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농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다라고 쏘는 거야.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바로 100분의 X 곱하기 300이다라고 해가지고 3X다 이렇게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줄바꿈을 해야 돼. 소금까지 계산했으면 50g의 물을 증발시켰더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자, 여기서 50g의 물을 증발시켰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증발시켰기 몰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X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50g 물을 증발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소금물이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소금은 변화가 없어. 증발시켰더니 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뭐 했더니 그러면 밑줄을 하나 긋는 거지. 작업이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6% 소금물이 됐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더해주면 돼.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50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 여기는 이 3x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해서 내려오면 여기는 3x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여기서 식이 딱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100분의 6 곱하기 250을 하면 자, 3x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약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2로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될 거고 여기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 5랑 25랑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x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 x는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x가 처음에 뭐였어? 처음 농도를 X%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농도가 바로 5%였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농도에 관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연습은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져 있는 농도 소금물 소금에서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모르는 부분은 X라고 해서 농도를 모르면 농도를 X%. 그다음에 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얼마만큼 넣었는지 모르면 소금을 X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앞으로 125번까지 전부 다 이어서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2번 한번 봅시다. 자, 112번도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 농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농도 소금물 소금 자, 이거 적어놓고 밑줄 쫙 한 다음에 일단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3% 소금물 260g. 그럼 여기다가 3% 260을 딱 적고 당연히 소금은 이 소금 부분은 계산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 100분의 3 곱하기 260이다.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26이고 얼마? 10분의 26 곱하기 3 하면은 얼마죠? 78. 그래서 얘가 10분의 78이 된다. 뭐 일단 이 정도만 하나 해놓을게. 자, 그리고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아까 선생님이 물을 증발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식 세우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자, 소금물 부분에다가만 x, 그다음에 소금은,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당연히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금물 부분만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만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 소금은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면서 밑줄 딱 치시고 5%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5%라고 적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하기로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26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여기도 그냥 뭐 10분의 78이다. 그럼 이제 식이 나오지? 얘랑 곱하면 얘가 된다라고 해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00분의 5 곱하기 260 마이너스 x를 하면 10분의 78이 된다. 이렇게 식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도 소금물 소금 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마법의 식만 잘 따라 하면은 식은 마지막 줄에서 항상 나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100 곱하면 여기는 5, 여기는 26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100 곱하면 100이라고 쓸까? 100을 곱해주고 100을 곱해주면 여기는 780이 된다. 그래서 260 곱하기 5를 하면 130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1300 마이너스 5x는 780이다. 그래서 이 숫자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780 마이너스 1300이다. 그러면 우리 1300 780 계산하면 여기 2가 됐으니까 520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52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20을 마이너스 520을 마이너스 5로 나눠지면 부 플러스로 바뀌고 10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4. 그래서 x를 구하고 나면 뭘 구하라고 했는지 잘 봐야겠지. 그러면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그러니까 x가 바로 몇 g 물에서 x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4g을 증발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13번을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처럼 이거는 약간 좀 말장난을 한 거야. 농도가 4%인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병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보관하였더니 여기 병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보관했더니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열어놨으니까 물이 증발됐겠지. 여기잖아. 증발된 물의 양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자 농도 소금을 적어 주시고 4%짜리 100g이 있었다. 그럼 소금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4 곱하기 100 하니까 여기는 소금을 이렇게 4라고만 적어주면 돼요. 이 계산은 어디 바깥쪽 공간에다가 계산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숫자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병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보관했더니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물이 증발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물이 증발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적어줘야 되겠지. 물만 증발했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밑줄을 딱 해서 이제 10% 소금물이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10%라고 적어야지. 농도는 이렇게 10%라고 적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더해서 내리면 돼. 소금물은 얘랑 더한 값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100-x가 될 거고 여기는 4밖에 없으니까 4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랑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식은 바로
100분의 10 곱하기 100-x는 4가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양변 이거는 어차피 약분하면 10이니까 양변 10 곱하면 바로 100-x는 4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40 빼기 10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0이다.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x는 60이다. 그래서 봤더니 이 x가 지금 증발한 물의 양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얘는 60g이 바로 증발한 물의 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